코로나 상황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이 확인됐습니다. 77일 만에 신규 감염자 수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와 설 연휴 이동 등 재확산 위험 요인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된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7일 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아무튼 다행입니다만 이것 역시도 뭐 휴일 검사 건수에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예, 200명대를 참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가운 상황이긴 한데요. 11월 중순만 해도 사실은 100명대이던 것이 이게 200명대로 올라가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하루는 물론 200명이지만 이것이 200명대이긴 하지만 주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평소에 4만 5, 6천 건 하던 것이 2만 1,222건. 양성률도 1.36% 되고요. 또 수도권의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47명이 확진됐어요. 예. 이 수준이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양성률만 해도 0.34%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의 숫자가 지금 줄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아직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설 연휴가 앞두고 있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금 감소 추세가 아니고 0.7구이던 것이 1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예. 이게 당분간 200명대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이 주중이 되면은 도로 이제 300명대는 올라갈 것인데 이것이 과연 설 연휴를 지나면서 얼마나 잘 감소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200명대는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봤다. 예.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 200명은 좀 상징적인 수치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또 안심할 수 없는 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금 추가로 12명이 확인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설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감염이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입국한 상황에서 이제 뭐 검역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확진된 분들 중에 예. 변이 바이러스였다라는 사례가 이제 12개가 확인이 된 건데요. 이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10명, 그리고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2명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감염자의 총 숫자는 이제 51명이 됐으니까 사실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 자체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다만 그 점에도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분들하고 접촉한 사람 중에 이제 확진자가 따로 더 나오거나 이런 것은 이제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기내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같이 비행기를 탄 사람 중에 2명이 이제 확진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검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변이 바이러스가 어쨌든 이 국내에 들어와서 좀 우세종으로 이렇게 감염이 이제 넓게 퍼지는 것은 사실 뭐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만큼 계속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이 백신 접종이 될 때까지 좀 완료가 될 때까지 최대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방역 당국의 고민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우세종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당국에서는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입국자랑 그리고 동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전부 시행하고 또 이게 확진이 됐을 때 변이 검사도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3개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일단 이 변이종들이 발견되고 있고 우세종으로 가는 게 시간 문제이지 뭐 얼마 안 걸려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12명에 대해서는 접촉이 없었지만 그 이전에 12월 25일에 귀국한 시리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족들, 친척, 지인 해서 38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그중에 4명은 변이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나머지도 변이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교수님 저희가 브리핑 함께 듣고 왔는데요. 오늘 시민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질의응답에서도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가야 알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지금 1세대 백신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mRNA 백신은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도 짧고 그래서 장기간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나머지의 백신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플랫폼들이고 또 우리의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뭐 mRNA라는 그 물질 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분해되기가 쉬운 물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1세대 백신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심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억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고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뭐 염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이라는 것은 부작용은 적고 이득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서 다 접종은 받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백신들이 원활히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누적 변이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올 가을 겨울이 되면서는 부스터 인젝션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추가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역시 공포심이 없을 수가 있는 부분은 이런 백신들은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들의 그 구조만 약간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두 번째 백신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독감처럼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풍토병으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또 새로운 이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이름조차도 지금은 코로나19지만 코로나 20년에 나왔으면 코로나 20이고 올해 나왔으면 코로나 21로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저희 브리핑 가기 전에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브리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언급을 질병관리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시리아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38명이 감염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4명은 변이주였지만 역시 그 감염 초기부터 감염된 이 원래 감염자가 같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이주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설 연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갖고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그러면은 이 전파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고 또 이 변이주가 좀 특이한 부분은 이 우리 몸속에도 증식도 굉장히 빨라서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전파력도 강하고 혹시라도 독성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집단 면역도 70% 이상 더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18세 이하가 지금 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이 지나가면서 그 임상 결과도 나와서 18세 이하도 접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되어야만 접종을 받아야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와 맞물려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연장 운행을 기존에 했었는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조치가 코로나19 방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일단 설 연휴에 이제 좀 이동량이 크게 늘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 조치로 막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대중교통은 운행 연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평상시 수준으로 대중교통이 운행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설 연휴 대중교통이 이제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이 휴일 수준의 운영 속에서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좀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완화되면서 확진자 발생이 좀 완화되면서 또 주말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은 소폭 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운행량을 줄이는 것 자체도 뭐 어떤 조치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걸 줄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최대한 설 연휴에는 이동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확인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휴를 아무튼 앞두고서 제도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하거나 달라지는 점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제주, 그러니까 그 설 연휴에 물론 가족들을 만나시지 않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신다든지 등등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제주도에 설 연휴에 이건 뭐 어디까지나 추산입니다만 14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주의 경우에는 입도 전 3일 이내 진단 검사를 강력하게 지금 권고를 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입장료를 뭐 전액 면제해 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정책을 피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방역 정책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여행 지금 설 전에는 안 가는 게 좋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수칙을 보면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일가족 4명 정도가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제주도 입장에서도 입도 전 3일 안에 진단검사를 강력 권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데서나 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아닌데요. 예. 서울 수도권의 임시 선별 진단 진료 검사소와는 달리 일반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을 경우에 진단 검사 받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신 분들이 미리 받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제주도에 그 항만이라든지 공항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만드셔서 거기서 일단 검체 채취를 하게 되면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받게 되게 되고 그러면은 무리 없이 아마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진단 검사 음성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고요. 예.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런 조처를 좀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시간이 그대로 9시까지가 되고요. 비수도권에서는 10시까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연장이 가능한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수도권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감염이 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뭐 이런 경우에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가능하게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뭐 헬스장, 당구장, 노래 연습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방역 수칙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완화를 했을 경우에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우리들이 좀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안이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볼 때 이렇게 영업을 좀 연장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어기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 수칙을 위반을 하더라도 2주간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으로 이제 적용하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 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이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유지가 되고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이제 유지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판단을 해서 좀 이 파악을 하시는 게 어떤 다른 불이익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수도권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물론 그 이제 10시까지라고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만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 1시간 비수도권만 풀어줄 거면 수도권도 그냥 1시간 풀어주지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이러는가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 덜어 있더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뭐 사실 9시 넘는다고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서울 수도권의 상황이 그다지 만만치 않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즉 계속 좀 완만하게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200명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번 설날까지는 설 연휴까지는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 5인 이상도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인 이상으로 해준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네. 지금 요 한 주 정도는 완벽하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네, 뭐 예. 수도권을 또 앞으로의 상황을 또 이제 면밀히 고려를 하겠다는 당국의 입장도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관련해서요. 뭐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KT에서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실제 이용량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다. 뭐 이제 이런 분석 결과인데요. 글쎄 이걸 토대로 보면 분명히 이용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그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동량 감소했죠. 네네. 근데 이 방역 당국의 이런 규제라든지 처벌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 갖고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실제로 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건 상당히 강력한 조치죠. 우리가 3단계로 갔을 때도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인 이상으로 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이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주셔서 이만큼 3차 대유행이 꺾인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사실 이걸 너무 길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잘 완화가 된다면은 즉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는 의미가 생활을 좀 하면서 방역 통제도 가능해져야 되는데 지금 9시 이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설 연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뿐만 아니라 그 기준 자체도 좀 더 허용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우리가 아직 의료 체제 또 역학조사의 한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
특히 지금 상황으로 보면 10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는 나오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통제 가능한 것을 우리 예방주사 맞을 때까지 적어도 우리 국민이 한 1,000만 명 이상 정도 맞는다 그러면은 위중증자 사망자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갈 때까지는 강력한 통제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설 연휴 이후에 조정이 된다든지 뭐 뭔가 이제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든지 뭐 완화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황이 나아졌을 때를 그 전제로 상황이 나아졌을 때인데 방역 당국에서도 일단은 이 정도가 나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거리 단계의 기준들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수도권은 9시고 비수도권은 10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설 연휴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뒤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거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